안녕하십니까. 분재농장 손바닥 정원의 오수리입니다. 요즘에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해서 옷깃을 여미게 하고 있고, 낮에는 또 더워서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들판에는 상당히 꽃들도 많이 피어 있고, 또 새싹들이 많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기도 합니다. 네, 이처럼 잎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햇빛과 또 물, 충분한 영양분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때에 충분한 물과 함께 거름을 정기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분재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름주기와 관련된 것을 총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선 거름에 주어야 되는 필요성, 또 거름의 종류, 사용법,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나무들은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땅속 깊게 뿌리를 아니면 넓게 퍼져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흡수하지만, 분재는 작은 화분 속에 심어져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심는 흙 자체가 마사토라든가 저옥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름기가 거의 없는 토양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토양에 영양분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는 물만 잘 주어도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즉 거름보다 물 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름은 그야말로 보충해준다는 의미로 여러가지 들으셔야 됩니다. 물만 가지고선도 80% 이상 정도는 성장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한 20% 정도 내야 되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거름이기 때문에 거름에 너무 많은 것을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있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외에 무기질, 비타민 등등이 필요합니다만 식물에게도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보면은 질소, 인산, 칼륨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은 각각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철, 구리, 아연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주 소량이고, 중요한 것은 이 3요소, 질소, 인산, 칼륨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소입니다. 이 질소 거름은 잎비료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나무의 잎과 줄기가 자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새로운 새싹이 나와서 잎 활동이 왕성하게 되면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것이 이제 줄기와 뿌리 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잎과 줄기가 잘 자라야 되는데, 즉 키가 커 나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질소 거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또 가을에는 나무의 굵기가 굵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질소 비료가 많이 있어야만 나무가 건강하게 또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름의 요소 중에는 이제 인산이 되겠습니다. 인산은 꽃거름 혹은 열매 거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꽃과 열매에게 맺히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무를 키우는데 꽃이라든가 열매가 잘 안 오는 경우에, 물론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어요.
햇빛이 부족하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충족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꽃이나 열매가 잘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인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과수원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이 열매잖아요. 근데 열매가 잘 안 열린다. 나무만 잘 자라고. 그럼 그 의미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 역시 인산 거름을 풍부하게 해줘서 가을에 풍성한 과일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중요한 거름의 요소는 칼륨이 되겠습니다. 이 칼륨은 이 뿌리 거름이다 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즉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게 잘 발달되게끔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름은 봄에보다는 가을철에 주로 많은 광합성 작용이라든가 또 에서 생성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뿌리로 다 저장이 되고 또 봄에도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가을에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져야 되고 또 이거는 그 병충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해에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병충해 즉 저항력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 충실하게 이런 것들이 많은 거름을 주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세 가지 성분, 즉 NPK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비율이 약간씩 시기에 따라서 또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름을 주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똑같이 거름을 줘도 많은 효과를 불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비료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봄에하고 가을에하고 시기에 따라 수종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NPK라고 하는 것이 어떤 비료든지 거기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숫자가 N이고 두 번째 숫자가 P, 즉 인산이고 세 번째 숫자가 칼륨입니다. 이것이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숫자를 확인하시고 봄철에는 맨 앞에 있는 숫자가 많은 비료, 많은 거름 이런 것이 효과가 있고 가을에는 앞에 있는 질소 성분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즉 인산과 칼리 성분이 좀 더 많이 되어 있는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나무가 오래돼 가지고 완성목 단계에 있어요. 완성목 단계에서는 너무 성장이 많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수성분이 낮은 비료를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분재를 키울 때 아니면은 밭에 있는 나무들을 키울 때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이것은 복합비료입니다. 이것은 화학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약효가 있어요. 그래서 분재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밭이라든가 이런 데 심어져 있는 나무를 키울 때는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여기 숫자가 있죠. 질소이 21, 인산이 17, 칼리가 17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질소의 성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봄철에 모든 나무의 잎과 가지가 왕성하게 자라게끔 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밭에 있는 나무를 키울 때는 이런 것들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유박비료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알갱이가 이게 밤톨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커다란 대작을 사용한다든가 또 아니면 정원수 이런 나무를 키울 때는 이런 커다란 알갱이가 있는
거름을 사용하면 좋겠죠.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올려놨을 때 막 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벌레가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 거름은 실내에서 이런 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 가급적 커다란 나무, 실외에 있는 나무들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유박 비료로 나오는데 아주 효과가 있는 비료인데, 이거는 알갱이가 작죠. 그래서 화분 위에 중품, 소품, 대품에도 쓸 수 있습니다만은 올려놓고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본에서 만들어진 유박의 일종인데, 이것도 이 앞에 있는 요와 비슷하게 생겨서 소품이라든가 중품, 대품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효과성이 상당히 뛰어난 거름입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요와 액비가입니다. 액체. 그래서 액체로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빨리 효과가 나타나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유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서서히 효과가 나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유박 종류가 좋고, 순간적으로 빠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액체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이런 유박 같은 것을 화분에다 직접 넣으면은 이것이 분해되면서 가루가 생기고 찌꺼기가 생기죠. 그렇게 화분 구멍을 막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요렇게 망에다가 요 유박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화분에다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서서히 녹아 내려가고 찌꺼기는 그대로 여기에 걸러지는 이 거름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나무 깨끗하게 관리할 때는 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시백인데 차 끓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유박 같은 거를 여기 다시백에다 담아서 화분 위에 올려놓으면 역시 이것도 찌꺼기가 생기지 않아서 나중에 화분에 분갈이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좋고, 또 여기에는 없지만은 여자분들이 스타킹을 이용해서 특히 이런 유박 큰 알비를 많이 해야 될 경우에는 해줘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런 액체 비료 같은 경우에는 희석 비율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하면은 오히려 나무를 죽일 수도 있다겠죠. 그래서 희석 비율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 번에 나무를 위험하게 딱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희석 비율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료 같은 경우는 아까 질소 인산 칼리의 비율이 65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메네델이라고 하는 액체 비료인데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비율을 100배에서 200배 희석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면 살포라든지 아니면 이 화분 쪽에 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유박 비료를 사용할 때 그냥 화분에 올려놓는 것보다는 좀 전에 이런 티백이나 또 이런 거름망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건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티백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유박을 집어넣는데, 유박에는 몇 개를 넣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여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사이즈 화분 크기 얼마냐에 따라서 얼마를 넣어야 된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겉에 있는 이거를 뒤집어 주면은 되겠죠. 이렇게 뒤집어 주면은 이렇게 해서 화분에다 올려놓으면 됩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역시 여기다가 유박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집어넣고 뚜껑 닫아서 화분에다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물 줄 때마다 이게 녹아서 내려갑니다. 찌꺼기는 다 여기다 여기나 거름망이나 걸러지겠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름을 이제 언제 주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거름은 지금 잎 활동이 시작하고 나서 거름을 주시면 돼요. 즉 지금 이제 잎 활동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시면 돼요. 주실 때는 한꺼번에 왕창 많이 주지 마시고 처음에는 양을 최소한 줄여서 약하게 주시고,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이 가면은 얘가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최소화해서 살짝만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듬뿍듬뿍 서서히 듬뿍듬뿍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뭐 혹자는 장마철에는 이걸 걷어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만은 이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데서 재배하는 거는 크게 그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이렇게 유박 같은 경우는 1년에 봄에 한번 올려주고, 또 가을에 조금 다른 성분의 그 비료를 주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성분의 비료를 가을에 8월 말경 정도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 그렇게 하고 겨울에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가을 중반까지는 그렇게 놔뒀다가 이렇게 걷어냅니다. 걷어내지 않고 화분에 그냥 내려놔두면 거기다가 또 이 벌레라든가 이 곤충 애들이 거기다 알을 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가을 중반 정도에는 걷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분갈이를 한 나무의 경우는 금방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한 달 정도 뒤에 거름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를 다른 나무하고 똑같이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꽃이 펴 있어요. 꽃이 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열매를 맺힌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꽃이 펴 있을 때하고 열매가 이제 수정돼 가지고 열매의 모양이 갖춰질 때까지는 거름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그 거름을 주면은 꽃이 빨리 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름과 관련해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화분에 커피 찌꺼기를 올려놓는다든가, 계란 껍질을 올려놓는다든가, 아니면 막걸리, 바카스, 이런 것들을 남에게 주면은 어떤 사람은 소주도 얘기하더라.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다 검증해보고 실험해본 거 없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떤 물질이든지 그것이 발효가 되어야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물질은 열을 발생합니다. 열을 발생한다는 것은 화분 안에 있는 뿌리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년, 20년, 30년 길렀던 나무가 한순간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열이 발생돼서
뿌리가 손상돼서 나무가 죽는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것들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그 거름이 지나치게 너무 많이 주었을 때 나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나무의 잎이 갑작스럽게 까맣게 피어나서 전체적으로 시들어서 져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거의 과비가 원인이라고 보시죠. 그런 경우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경우가 있어요. 우선은 거름부터 걷어내야 되겠죠. 더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걷어내고 흐르는 물에다가 화분을 담그었든지 물을 흐르는데 계속해서 그 거름이 화분 안에 있는 그 농도를 옅게 약하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화분을 햇빛에 발효하는 게 시안이고 그늘 상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하면 안이함만 못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분재에 있어서 이 거름주기 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나무는 자색꽃이 핀다 그래서 자등이라고 합니다. 참 아름답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주기와 거름주기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나무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함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물주기와 관련된 것은 지난 가을에 제가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향후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